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제 정부에서 4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운영 시간이라든지 사적 모임, 행사, 집회, 종교 활동 이런 인원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동안 2년, 한 2개월, 3개월 정도 우리가 일상생활이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또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가 또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한 것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이제 25일에는 영화관이나 종교시설, 교통시설 이런 쪽에서는 이제 또 취식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일부터 제한은 해지되고, 경로당에서는 이제 별도 통보가 없이 이제 어른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 많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들이 이제 변화가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아마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또 변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또 준비해서 이 또 새롭게 맞이하는 이런 시간을 또 잘 활용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청소년 지도 방법론 제8장 청소년 지도의 어떤 실천 현장,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현장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 실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과정이 8장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주차에서는 1장과 2장까지 청소년 현장 실습의 이해와 청소년 가정과 청소년 요거 2장만 하고 나머지는 이어서 이제 또 10주차에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현장 실습의 어떤 그런 현장 학습의 이해,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의 의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장 실습을 우리가 이제 현장 체험이나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모든 것들은 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현장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 답. 그래서 뭐냐면 이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여기는 부대 훈련이나 여러 가지 수립하든지 이걸 통해서 한다 그러면 반드시 현장방문이라든지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배제된 이런 어떤 그런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그러죠? 탁상행정.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 상급 부대에서 여러 가지 어떤 훈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각 부대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용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또 상급 부대에서 와서는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왜 어떤 면에서 교육 훈련의 지침, 어떤 그런 거에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이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줄 땐 또 부대별로 다 다르게 내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침을 내려주지만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탁상 행정이 되지 않게 그래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과 어떤 운영 계획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그 지침과 또한 그 지침에 의해서 훈련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잘 이루어졌다.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현장과 실적으로 보면 그 행정을 수립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부대의 어떤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다른 걸 수립할 때도 여러분들이 예하 부대의 어떤 그런 사단과 또한 예하 부대와 맞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훈련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때는 항상 탁상 행정이 되고 또 현장과 이 괴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려고 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서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현장 실습은
기존에 뭐예요? 교사 중심의 이 교실 수업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현장 위주의 이제는 여기 체험 활동이라는 거죠. 체험 활동을 중시하는 이런 수업 방식이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은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서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수업을 어떤 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수업들이 이제는 많이 하겠다는 것이 이제는 그 저쪽에서 보면은 그 강원도에 가다 보면은 그 민족사관 고등학교 있잖아요. 민족사관 예를 들어서 민족사관 고등학교는 이제는 어떤 그런 그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그룹 활동, 그다음에 어떤 반별,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토론과 그다음 어떤 주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학교들은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그런 체험 활동 위주가 아닌 이런 현장 위주의 체험 활동이 아닌 어떤 기존의 수업 방식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험 학습이라는 것은 실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찰, 조사, 그다음에 수집, 그다음에 토론, 견학 이런 것과 같은 이런 특정한 학습 유형을 포함해서 학습이 어떻게 돼요? 본질적으로 이 체험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 이 체험 학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수반되는 이런 학습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하는데 자 현장 체험 학습은 학교를 벗어나서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다음에 체득하는 이런 학습 활동을 우리가 현장 체험 활동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자 공부도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 보면 얼마나 암기식 이런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냐 이것만 이제 우리가 지금 찍기 시험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것이 바뀌어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그 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채용에 의한 어떤 시험을 보는데 이런 암기식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떤 면에서 본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과제 중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이제 이 공부의 암기식만 하다가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떨어지냐면 이 창의성. 현대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창의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예로 이제 하나를 들어보면 이제 대학에서 이제 미대 이제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A대 미대에서 여태까지 어떤 그런 그 미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제 실기를 봤답니다. 근데 실기를 봤는데 뭐냐면 실기를 보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채점을 매겨 보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어느 학원에 나왔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뭐 A 학원, B 학원, 뭐 C 학원이 있는데 거의 학원의 그 학생들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는 게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실기를 하지 않는 실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80명을 뽑으면 실기 40명 저 그냥 이론 그 성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성적 40명 이렇게 40명을 뽑아가지고 졸업할 때의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실기를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상당히 월등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뭐 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4학년 졸업할 때 보니까 실기 학생들은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성적에 의해서 들어온 학생들은 처음에는 좀 이런 실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지만 4년 졸업할 때는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더 좋았다는 더 실기를 보고 들어온 학생보다는 더 어떤 면에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에 더해서 더 유용했다라고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학교들이 실기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성적을 뽑아서 그 학생들을 이제는 가리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현장 체험 이런 학습은 자, 이 교실이라는 전통적인 이 학습의 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학습에 이 흥미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이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학습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서 논리적인 어떤 사실과 그다음에
현장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어떤 교실 위주의 교사에서 교사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그런 이제는 학습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시험과 관찰, 조사, 수집, 토론, 견학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진짜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체득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흥미와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학습 효과를 높이고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사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현장 취업의 의의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현장 체험 학습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과 관련된 이런 특징은 자연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이고 관찰할 수 있는 흥미, 관심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학습 태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자주적인 학습 태도라는 뭐냐면은 사실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죠. 자,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적이 어느 정도 이 성적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위권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예를 들어서 중간이라든지 중간 밑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어떤 자기주도, 자주적인 이런 학습 태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문제 현장, 이런 문제 중심에서 여러 가지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중심으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끌어가는 이런 학습을 위주로 하는 현장 체험이 중요하게 돼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생생한 사회 현상에 직면하게 해서 폭넓은 경험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어떤 태도나 능력을 육성할 수 있고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행동 양식을 길러줄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회에서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단답시 이런 어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 사회 어떤 그런 현장 체험 통해서 행동 양식을 사회적인 어떤 행동 양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또 교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실제 어떻게 해요?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실적으로 맞나 안 맞나 실적으로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게 현장에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서로 내가 그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것에 참여해서 내가 발표를 하고 내가 연구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이런 배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현장 취업이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주변 환경을 통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탐구력과 그 다음에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 이 주입식 일본식에서 이제 우리가 본 교육 방식이잖아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창의적인 교육, 이런 창의적인 교육이 이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떤 여러 어떤 체험을 통해서 탐구력과 사고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21세기 이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이런 거지만 이 창의적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력만 가지고 돼서는 안 되고 기술력 플러스 어떻게 돼요? 어떤 예술적인 것 플러스 독창적인 것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것, 사람의 어떤 것들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도 뭐 삼성이라는 회사도 갤럭시 어떤 그런 그 폰을 우리가 이제 폴더폰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도 보면 기술력은 뭐 뛰어났는데 기술력 플러스 여기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심리를 활용할 수 있느냐, 심리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봐서 심리학 학생들도 일부 어떤 그런 일부 교양과 관련된 이런 인문사회계 통해 있는 학생들도 일부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술력 플러스 이제는 이런 어떤 인간의 심리적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교사와 이런 학습자가 공동으로 어떻게 돼요?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실행해서 평가하는 이런 어떤 재반 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어떤 풍부한 이 교육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지식을 심화시킨다. 현재까지는 고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뭐 예를 들어서 2다라고 했는데 1 플러스 2는 1은 2가 아니라 무수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고력, 그다음에 어떤 창의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체험 학습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이제 현장 학습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면 우리가 계획 수립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현장 실습이라든지 현장 학습 대학에서는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 꼭 필요한 것들 뭐 사회복지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 지도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현장 실습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실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실습을 필요한 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문사회계라니까 이제 가서 내가 체험해서 하면 되는데 뭐냐면 공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꼭 해서 사회봉사를 해서 우리가 현장 실습을 해서 이 어떤 면에서는 자격도 필요하고 자격도 여기서 이제 필요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수함으로 해서 현장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됐던 거냐면 뭐 기술계 고등학교라든지 우리가 이제 전문대 학생들이 가서 이런 어떤 현장 실습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교통비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중식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학생이 자살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뭐 폐기가 됐다가 또 뭐 이제 계속적으로 갔다 뭐 이렇게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보완을 해서 이 현장 실습, 현장 체험 활동을 다양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이런 어떤 학문과 뿐만 아니라 체험 활동이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우리가 농촌과 도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농촌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다양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력을 우리가 배양할 수 있다. 근데 도시에는 정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는 꼭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도시 학생들이 시골에 와서 이런 어떤 체험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사고력을 개발하고 폭넓은 사고력을 통해서 이제 그 사회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욕구 사항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묶어서 나가는 것 이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제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나라의 현장 체험 학습의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009년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우리가 해방 전의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 전의 교육 과정은 언제냐면 해방 전에 첫 번째는 이제 해방전의 교육 과정을 보니까 19세기 후반까지는 자 조선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유교 중심, 유교 경전 중심의 어떤 경전 중심의 일단 교육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사립학교 어떤 설립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여기에는 어떤 그 계회를 목표로 하는 어떤 서구 중심의 교육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 그래서 해방전을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일본 교육 과정을 다 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서구 교육 과정에서 이제 미국식 교육 과정을 우리가 많이 또 따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해방전 교육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갔고 이제 긴급 조치기가 이제 45년서부터 1945년부터 1946년까지가 이제 있었습니다. 긴급 조치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여기서는 일본이 이제 패망했잖아요. 패망한 이후에서 어떻게 되면 우리는 미국에 의한 이제는 여기서는 보면은 한국교육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이제는 여기에서는 일본의 어떤 일본에 대한 교육 색깔 지우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긴급조치에서 이제 45년서부터 46년까지는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1차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1차 교육 과정은 언제냐 하면 여기서는 1차 교육 과정은 54년부터 여기서 보면 63년 여기에는 이 1차 교육 과정에는 54년부터 63년인데 이거는 교과 중심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교육 과정식이다. 교과 중심. 그래서 여기는 교과 활동과 그다음에 특별 활동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 국가 기준으로서의 어떤 교육 과정을 명확히 하겠다. 그래서 학생 중심의 어떤 교육 흐름으로 이제 이어가는 이제 이 시대가 제 이제 1차 교육 과정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 교육 과정이 63년서부터 이제 74년 정도까지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의 교육 과정은 뭐냐면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어떤 경험의 총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교과라든지 그다음에 특별 도덕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때 중학교 기술 과목이 이제 신설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특히 이제 이 시대가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방공교육을 중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교육 과정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교육 과정이 이제 여기서는 92년부터 한 97년까지가 이제 2차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6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5차 교육 과정의 연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재령 시간을 이제 추가 도입하게 되는 거죠. 학교장 재량 시간을 도입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거죠. 자, 7차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97년서부터는 이제 언제요? 2007년부터 이제 7차 교육 과정인데 여기에는 자, 초중고의 창의적 이 재량 활동이 이제 도입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교과라든지 그다음에 재량 그다음에 특별 활동 이런 이제 3체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어떤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이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2009년 교육 과정 가기 전에 제 이제 7차 교육 과정 이후에는 8차 교육 과정을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는 수시로 교육 과정을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개정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8차 교육 과정은 이제 없으면서 2009년에 교육 과정이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특별 활동이라든지 재량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 체육 활동을 이제 도입하게 됐고,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의 어떤 여기에서는 자율적 운영, 학교 교육 과정의 어떤 자율적 운영 이것이 이제 강화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2009년도에 우리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현장 실습이라든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강의식으로 어떤 이루어져 왔다면 이것들이 이제 교육 과정이 변화가면서 이제는 학교장 재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이런 교육 과정, 그다음에 재량 교육 과정, 그다음에 여기는 다양한 그런 교육 과정들이 이제 변화해 오면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교육 과정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과 관련돼서 처음에는 어떤 서구 일본의 어떤 교육 과정을 받아들여서 그것까지 아직까지도 지금 잔존하고 있겠지만 그러한 교육 과정이 이제는 미국의 교육 과정을 또 이렇게 우리가 접목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만의 어떤 교육 과정을 이제는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나라의 현장 체험 학습의 어떤 실제다. 그래서 보면 자, 2009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정 방향은 뭐냐면 자, 창의적인 활동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체육 활동과 예술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사 활동을 이제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인 교육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교과와의 어떤 상호 보완 유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래 이제 개정이 됐고요. 또 4개 영역 이거는 뭐냐면 자율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러한 어떤 영역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그 학교와 교사의 어떤 재량권에 중점을 두는 이런 것들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을 이제는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어떤 학습 효과가 다양히 변화되고 있고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대도 기본적인 사람은 인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인성 교육과 진로 교육을 이제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교육과정 개편을 뒀고요. 지금은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21세기가 이제는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국가가 이제는 나의 국가, 우리 국가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 된 그런 국가로 인해서 글로벌 사회에 대비한 이 한국어 교육 과정이 이제는 신설하게 되는 이러한 측면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현장 체험 학습의 실제다. 그래서 현장 실습에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의 어떤 그런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주요 개정 내용은 자, 학교 급별 수업 시간 이수 단위를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4년제 졸업 학생들은 이제 140학점 이수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전문대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제는 80학점.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3년제는 뭐 130학점.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70 학기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72학점에서 73학점을 졸업학점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수업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4개 영역. 그래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런 진로활동 이것을 이제 재조정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면 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단위 학교의 이제 자율적 운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2007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창의적 재능과 특별 활동이다. 그래서 창의적 활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191면 특별 활동은 80.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보면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이수할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는 여기는 창의적 체험, 이 체험 활동이 이제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포함하면서 나누지 않고 이제 이거는 272시간을 뭐 창의적 재량이라든지 어떤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어떤 시간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눠 놓고 나머지는 학교의 어떤 그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다음에 학교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체제가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고등학교는 좀 많이 늘어났고요. 뭐 중학교까지는 그 나머지 초등학교에는 이제 줄어드는 그래서 현장 실습이나 현장 체험 이런 활동을 이제 중시하는 이러한 체제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이제는 현장 체험 학습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6대 추진 과제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6대 추진 과제다. 첫 번째는 자, 학교 내 토론 문화 형성을 이뤄간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면 그때가 몇 년도일까요? 이제 10년 전에 보면 이 토론 문화, 그다음에 그래서 뭐 독서 문화, 이 독서 문화과 뭐 콘텐츠과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기면서 우죽 막 생기면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는 뭐 수업 전에 그다음에 뭐 독서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어떤 하기를 하고 독서 어떤 그런 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 교수 학습 과정에 이제 개별화를 실현했다. 그래서 일률적인 이런 어떤 교수 학습 그다음에 주입식 교육에서 이제는 어떤 그런 변화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체험 학습을 이제는 수행하게 되는 거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꼭 해야 하는 실습 과정, 현장 실습도 있지만 우리가 수업 과정에서도 이런 체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뭐 어디 가려 그러면 꼭 해서 보면 어떤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 어떤 조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이런 것들을 뭐 그 출석계 뭐 이런 것들을 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체험학습서 이거를 갖다 내면 뭐 이제는 학습으로 다 인정해주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그 학문적인 그런 어떤 그 학문적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이렇게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뭘 통해서 이런 체험
현장 실습이잖아요. 현장 실습. 시험과 현장 실습 통해서만 우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고, 그러면은 학교 교육에서 이론적으로 이루어가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거니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서 여기에 이제 체험이나 현장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 더욱더 창의성이고 다양한 어떤 그런 학문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평가의 다양화와 투명성이 이제 보장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자체가 이제 다 변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어떤 전문성과 책무성도 이제 신장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경영의 이제 자율성도 이런 것들은 이제 주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해서 6대 과제, 추진 과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추진 과제로서 정립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추세가 이제 이루어져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현장 개선 노력입니다. 현장 개선 노력은 자, 이 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확충하고 투자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보면은 그때 뭐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엄청나게 수도권에 그냥 이 과밀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그 밑에 세대 우리 세대 보면은 뭐 일부 2부 뭐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뭐 수업을 했었는데 그죠?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학급당을 예를 들어서 60명 우리 다닐 땐 70명에서 60명이 한 학급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35명에서 뭐 25명에서 30명 되는 데도 있고 30명 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요 중간에서 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고 요즘에는 과밀학급이 아니라 하여튼 어떻게 돼요? 요번에 출산율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학교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상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학교에 보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저 이제 다녔던 학교도 초등학교도 보니까 그때도 보면은 뭐 학생들이 6, 70명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몇 명 되지도 않아 가지고 학교가 어떤 뭐 존폐위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예를 들어 분교가 된다고 막 이러니까 이 학교가 분교가 되고 폐교가 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막 그냥 자녀들 다른 데로 보냈던 자녀들 그다음에 뭐 또 이사 온 자녀들 뭐 다 해가지고 그 학교를 유지하고 뭐 이런 현상들을 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교들은 학교가 폐교가 되니까 뭐 야구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축구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육성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학교를 살리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양한 어떤 교수, 이 학습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학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몸으로 체득하는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몸으로 체득하는 학습은 뭐냐면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뭐합니까? 음? 현장 학습, 현장 체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 학습,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접목시켜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는 몸으로 체득하는 학습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장 학습 이런 걸 통해서 몸으로 체득돼야 된다. 그다음에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한다. 그래서 대학 입시가 참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어떤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말들도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보면 부모들을 보면은 다 입시 제도와 관련돼서는 어떤 면에서는 다 한 가닥씩 하고 한 마디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대학 입시도 이제는 대학에 이제는 이건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 돌려주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지침만 방침만 이것들을 해야지 모든 것들을 일률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한다 그러면 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한 어떤 학칙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학교의 운영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거를 해서 이루어져 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대학 입시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수능을 쳐가지고 이번 기본적인 것들이 요구치고 학교에 이제 또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본고사를 치면 또 본고사가 엄청나겠지만 학교에 따른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통제를 한다고 보면 일률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면 획일적인 현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창의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고력이 제한되는 이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건 다양한 대학 입시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도 보니까 영국에서 발표하는 그 뭐 공업계 대학이라든지 이런 그 대학 순위를 발표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거의 뭐 서울대서부터 시작해서 뭐 잘 나가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울대학서부터 시작해서 뭐 한양대 그다음에 이제 연고대
그다음에 막 카이스트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거의 뭐 26에서 뭐 30, 뭐 거기는 50, 80대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다양한 입시 제도를 통해서 획일적인 입시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 평가에 있어서도 보면 줄 세우기를 하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학이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줄 세워 가지고 돈을 주는 이제 이런 추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창의성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짜맞추기 교육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현실의 여건을 부단히 개선해서 이 지식과 체험이 균형 잡힌 이런 교육이 되어 있는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지역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뭐 대학은 대학과의 어떤 그런 차별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 인수위에서 보니까 이제는 어떤 지역 대학이 이제 많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입시에서 성장이 많이 못 채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의 어떤 그런 지자체, 지자체와 연계된 이런 어떤 그런 지자체와 연계된 그런 어떤 산업협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자체의 어떤 권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등록금을 지금 10년 동안 뭐 10몇 년 동안인가요? 10몇 년 동안 지금 동결시켜 놨잖아요. 이걸 동결시켜 놓고 인건비는 계속 올리고 하니까 뭐 영유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상호 보완이 돼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고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현장 학습 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학습 수립을 할 때 이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 장소 선정.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는 의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한 장소를 몇 곳 선정해서 사전 답사라든지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현장 학습 이런 어떤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몇 군데 선정해서 특히 이제 사전 답사,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학생이나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가 함께 참여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요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사전 어떤 답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이 장소의 선정 시 고려할 어떤 이 기준 설정에서부터 장소 선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어떤 협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사가 어떻게 돼요? 충분한 자료와 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에서 A 그런 뭐 예를 들어서 A 장소 B, C, D, E 뭐 이렇게 있는데 너네들이 선정을 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자료,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해야 할 요소는 요러요러한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것도 역할도 해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좋은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겠지만 자, 유의사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현장 학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가, 그리고 학교라든지 학년 또는 과목의 어떤 교육 목표에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상의 문제, 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교과목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으로 안전이 답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장소인지, 그 다음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인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현장 어떤 그런 실습 체험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도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학생들이 갈 그런 어떤 기업이나 업체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공간들도 또 제한적인 요소가 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한적인 요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기 위해서 바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일회성 이런 어떤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도 고려할 사항들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수립. 청소년들의 어떤 요구를 수렴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이미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교수 전략과 그다음에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현장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활동 기간, 학생들의 어떤 연령이나 성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나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보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활동 지침이라든지 내용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우리가 일곱째를 우리가 한번 쭉 가서 한번 살펴보면 자, 협의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또는 지역사회의 어떤 인사와 요구, 흥미, 문제 이런 것들을 사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전 분석을 통해서 요구 분석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요구 분석 이것이 이루어져 갈 때 상당히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학생들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좀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우왕좌왕되고 또 학생들이 가서도 흥미도 못 느끼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만 또 발생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용 가능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기자재, 그다음에 학습 자료, 그다음에 지도자 등 이러한 어떤 목록을 이제 조사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이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자재 이런 것들을 목록을 조사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고요. 자, 그다음에는 현장 학습에 관련된 이 문헌을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장소나 활동 주체, 그다음에 활동 대상에 대한 어떤 문헌, 자료집 이런 것들이 어떤 조사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활동 집단을 이제는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조직해서 이루어갈 것이냐라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분담할 어떤 역할에 대한 사전 분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자, 현장 학습 활동에 관한 이 담당자 여기에 대한 어떤 사전 어떤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협의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와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수 업체라든지 어떤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면 학교와 어떤 그런 기관을 통해서 협의서를 통해서 여기에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현장 체험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지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전 어떤 이런 학생들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그런 그 업체 담당자의 연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상당히 그런 그 현장 체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요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행사 후에는 이러한 평가와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협의를 실시해서 다음 현장 학습의 어떤 길잡이를 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갔다 오면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 보고서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학점을 부여하기도 하고 패스를 뭐 예를 들어서 패스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는 평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음 현장 학습의 어떤 그런 것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의 요소가 이루어져가는 이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안전관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안전관리는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실시 당일에 가까운 날에 사전 답사를 실시해서 이제 현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다음 위험에 대한 이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하고 위험한 장소에 출입을 금할 경우 사전에 어떻게 돼요? 로프를 씌고 접근을 금지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서 사전에도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관한 주의를 주고 그다음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기자재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관리자와 협의해서 뭐래요? 반드시 이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제는 그 인식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지도교사,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거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보는데 기계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이제 이 기계가 막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빼면은 될 것 같아서 혼자 빼는데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휩쓸려 가지고 바로 이제 기계에 껴서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저도 또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안전은 정말 수시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실시 당일에 어떤 사전 어떤 그런 안내 그다음에 이런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현장 실습의 전개 과정이다. 자, 도입이다. 도입. 자, 청소년들에게 현장 학습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필요성 이거를 주지시킴으로써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이미 실시되었던 어떤 사진이나 기록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가장 흥미있는 이런 학습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입 단계에서는 해야 되고요. 그럼 현장 학습 준비는 자, 현장 학습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어떻게 이 실행 계획에 이르기까지 교사 혹은 지도자와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어떻게 돼요? 참여하는 것이 여기는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원칙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원칙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자, 현장 학습 활동은 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각각의 어때요? 문제 사항에 대해서 이 해결 방안을 찾아보거나 실제로 활동해 보는 것. 이것이 또 활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 학습자들 모두가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를 우리가 학습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 실제로 현장 학습에서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거냐? 면접, 관찰, 조사 이런 활동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결과 보고 활동입니다. 결과 보고 활동이라는 것은 자, 현장 학습 활동을 마친 후에 학습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우리가 결과 보고 단계다. 그래서 현장 학습 결과에서 나타났던 결과에 대한 이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여기에는 미비점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인 이 학습 과정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서 반드시 나가게 되면 현장 체험에 대한 결과 보고를 우리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적용 및 평가입니다. 적용 및 평가. 자,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 현장 학습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체득하게 되는 이 새로운 사실, 그다음에 정보 및 지식들 이렇게 간단히 어떤 메모에서부터 사진이나 그다음에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가자 상호 간의 어떤 뭐에 여긴 이 대화 과정에서 발견된 어떤 그런 자료들 이것들을 참고해서 리포트를 작성함으로써 다음의 현장 학습 자료에 이제 기초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어떤 그 자료들을 남겨놔야 된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 남기는 것은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업데이트 시켜서 다음 현장 학습의 어떤 기초 자료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현장 실습의 종류입니다. 역할놀이인데, 자, 역할놀이 현장 학습은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어떤 실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 이제는 역할놀이 학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지원 효과에서는 학습자의 어떤 능동적인 학습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습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을 실제 배우자처럼 창조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됨으로 해서 감정이입적 이해를 증장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에게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신의 어떤 견해 이것들을 명료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과 대화 기술을 함량하게 해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역할놀이 어떤 방법이다. 그 다음에 활동 준비는 뭐 됩니까? 여기는 학습 문제를 인식해서 주어진 상황을 설정하고 놀이를 위한 어떤 대본을 작성해서 여기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역할 분담. 그 다음에 사전 연습은 뭐예요? 주어진 역할에 대한 이 감정이입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리허설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알아내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연기는 대본에 따라서 무대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실제로 어떻게 돼요? 연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결과 토의는 이것은 역할놀이 이 현장 학습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배우의 연기, 그다음에 청중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현장 학습의 방법을 여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참여 관철. 여기서는 참여 관철 현장 학습이다. 여기 개념은 뭐냐면 참여 관철이란 뭐냐면 연구자가 이 관찰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나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 그래서 참여 관찰 현장 학습의 방법에는 환경 설정에서부터 결과 해석에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 환경 설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선정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선정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기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참여 관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관찰을 통해서 기록한 어떤 현장 수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찰된 어떤 사실 내용 이런 것들을 기록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의 논리적 조직화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현장 수첩의 어떤 기록 과정이 완성되면 참여 관찰자로서의 학습자는 현장 수첩의 어떤 기록들을 재구성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실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과 해석은 참여 관찰 여기에서는 현장 학습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어떤 분석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가설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과 해석 단계, 즉 뭐냐면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다. 검증하는 단계. 여러 가지 어떤 가설들을 검증하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시청각 자료 활용 현장 학습이다. 그래서 시청각 현장 활용의 현장 학습의 의의는 뭐냐면 시청각 자료는 사회 인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화보라든지 신문, 녹음 자료, 사진, 비디오 자료, CD 자료, 그림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청각 자료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학습자들에게 실제 상황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요구하는 이 현장 결합 활동과 동일한 학습 활동 과정 및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시청각 자료 활용을 통해서 현장 학습의 방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보는데 이제 사전 활동이다. 사전 활동은 뭐야? 준비 단계죠. 그래서 이 학습할 개념의 파악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의 파악 정도에 따라서 현장 학습 이 현장 활동을 통해서 성격을 규정하고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사전 활동 단계고, 현장 활동은 뭐냐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실 내에서 현장 학습의 중심 활동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회 현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끔 구성해내는 것이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사나 학습자는 어떻게 돼요? 실제 상황의 어떤 축소 자료라든지 모형 자료 여러 가지 어떤 수업 자료를 함께 사전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사후 활동에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현장 학습의 어떤 정리 단계, 그래서 현장 활동과 그 다음에 과정을 통해서 얻은 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사후 활동이다. 그래서 학습자는 어떻게 돼요?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그 다음에 교사가 제시한 학습지에 알아낸 어떤 지식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는 사후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 지도의 어떤 실천 현장에서 이제는
학습자들이 어떤 그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2장 가정과 청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